네, 아웃레이지 19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출연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랭크5의 정성욱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입니다. 네, 그 옆에는 펜카 류병학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누차 유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펜카 대표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펜카에서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 인스타나 해시태그에 많이 남겼는데요. 네. 답이 아무것도 안 오네요. 근데 되게 되게 좋다고 처음엔 깜짝 놀라셨고 네. 되게 좋다고 하시네요. 저는 스포티비 뉴스 이교덕 기자고요. 원래 옆자리에 이제 있으셔야 되는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복면을 쓰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남겨주고 계시는 우리 정윤아 칼럼니스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지각일지 결근일지는 제가 잘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셋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왜냐면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다. 네, 자 근황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알고 있었던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빅뉴스가 하나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업계 내에서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저희 아웃레이지 방송을 통해서 독점으로 독점 공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성욱 편집장. 나야? 나? 네. 내가 그리고 뭐. 그의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에너미 중에 한 명이었던 엔젤스 파이팅 AFC의 네. 박호준 대표와의 관계가 네. 새로운 막을 열었다.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렸다. 이런 얘기가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급진전이라고 해도 뭐 급진전이라고 하면은 더 악화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관계가 가까워졌다. 개선이 됐다. 많이 개선이 됐다. 네. 그 계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티헌터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언제적입니까? 네. 여하튼 네, 거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인데 거기 그 마지막 편쯤에 가이바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티헌터를 키워준 사람이자 시티헌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 편에 시티헌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연인인 사오리가 물어봐요. 당신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는 그럼 쟤를 왜 좋아해? 그러니까 막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랑도 증오도 똑같은 거다. 이 얘기는 2002년 야인시대 얘기할 때 맹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제가 편집을 자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번에도 한번 아웃레이지에서 얘기했지만 영원한 건 없다. 누가 먼저 이거를 손을 내밀었다고 해야 되나? 젊은 제가 해야죠. 네, 먼저 했다고? 예, 제가 어떻게? 일단 뭐 중간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죠. 뭐 좀 AFC에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관계 개선을 하자 얘기를 네. 중간 중간에서 얘기가 있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왕호 쪽에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거제도에 한번 강지원 선수 취재도 하고 할 겸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게 어떤 이제 계기가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 왕호 MMA에 장유현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관계 개선 하시죠라고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교덕 기자도 예전부터 좀 얘기도 해왔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네. 미리 귀뜸을 해달라. 네. 안 받으실 수 있다. 기름칠을 좀 해달라 초반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페이스북도 원래 끊긴 상태라 차단을 서로 끊긴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검색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검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차단이거든요.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미리 좀 전화도 드렸고 만나기로 했는데 결론은 그냥 사천 대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AFC 사천 대회가 네. 7월 초에 열리죠. 네네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풀려서 얘기해서 안 되는 건 없고요. 영원히 아군도 영원한 뭐 적도 없는 거죠. 통화는 한번 해보셨어요? 예, 통화를 해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한 뵈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뵙고 좀 얘기도 나누시고 뭐 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로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들고 박훈현 대표님은 나이가 이제 더 드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인생 무상이죠. 뭐 그냥 뭐 서로 뭐 날 세우고 뭐 그런 거죠. 여기서 더 좋아지겠죠? 또 나빠질 일은 없겠지. 한번 나빠질 이렇게 일은 계기가 네. 없으면 없겠죠. 나빠질 계기가 다 생기면은 또 모르는 겁니까? 그때 이제 네. 전처럼 부딪힌다기보단 이제는 서로 피해 가겠지 서로.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유병학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그 전화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잘 만나실 것 같은 게 너무 잘 됐어요. 그냥 전화를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의미가 없어져요. 전화한 거에 대한. 한번 만나야 돼요. 사람은. 당연히 사천대회가 없으면 서울에서 만날 수도 있었지만
몰랐지만은 조만간 사천대회 취재를 오니 그때 보자는 거는 너무 좋다. 대회 취재도 하고 박고준 대표님, 정성호 편집자님이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 서로 좀뭐 서운했던 감정도 얘기하고 이러면은 뭐 너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학 기자는 풀고 싶은 사람 없죠?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만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 공과 사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네.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다. 기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바라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운할 점도 별로 없어.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한테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격투기 업계 관계자들에게.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이 없습니다. 더 파이터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더 파이터는 하게 될 경우 뭐 얘기를 주시면은 네, 언제든지. 긍정적인 검토를 왜냐하면 저번처럼 대전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턱대고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모든 건 다 파이트머니죠. 저좀 네. 상호 협의하에 기본이 파이트머니예요. 저희도 더 파이터 뭐 사천에서 만나서 얘기하든지 사천에서요? 네. 부천에서 하면 되니까요. 대구. 좋습니다. 네. 요새 부천 핫하던데. 알겠습니다. 정석 기자가 나중에 한번 그 사천에서 뵈면 우리 아웃레이지 방송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영향을 좀 미쳤는지. 일단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셀카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 기자 또 이제 최근에 야차 클럽과의 또 대립각이 좀 있었어요. 저번에 야차 클럽 관련된 방송을 저희가 했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려의 시선을 갖고 계시던 정석 네.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네. 표현을 했었는데 네. 야차 클럽의 대표가 네. 요거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음. 그래서 좀 도발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면 네. 요게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정석 기자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방식으로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 그 차차 얘기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야차 클럽의 대표가 오해를 했는지 저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을 호도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이끌고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롱 아닌 조롱을 했으니까 야 저거 뭐 위험해서 그렇게 아스팔트니까 살짝 내려놓은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기술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기술이 아니면 내가 100만 원을 내놓겠다라고 막 야차클럽 대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맞으면 나는 만세삼창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그것마저 안 하고 답변을 안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을 저는 괴롭힌 적이 없는데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제가 라이브를 했죠. 그래서 저는 만세삼창을 했어요. 저 기술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바보입니다. 그러면서 만세삼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아스팔트에서 하는 게 위험하고 격투기 그 체육관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아령도 막 있고 그런데 넘어지고 구석에 넘어지면서 팔 다치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한 게 나의 주요 골자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얘기한 거는 협박이세요?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아웃레이지 방송 때도 얘기했던 그 야차 클럽에서 같이 일하는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마음도 있다. 지금 야차클럽 대표와 거기에 있는 이제 격투기 관계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꾸준히 피드백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로 하셔서 그분이 사과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니 그 사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잘 됐는지 아웃레이지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죠. 그렇게. 그 야차클럽의 대표와 지금 말씀해주신 관계자분하고 저는 더 먼저 통화를 다 해봤죠. 근데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성욱 기자는 안전을 얘기하다 보니 안전의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아스팔트에서 테이크다운도 제대로 세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야차클럽의 대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선수들이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실전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뭔가 서로를 배려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프로레슬링처럼 잡혀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포인트가 거기에 완전 달랐어요. 핀트가 아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그 야차클럽이 그 세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야차클럽 대표의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깨트리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신전력으로 붙고 싸우고 하는데 자기의 세계관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수들의 세계관하고 맞질 않은데 네. 그 세계관을 왜 당신이 모르면서 깨트리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근데 저는 그 세계관을 깨트리려는 게 아니라 아니 모든 게 안전해야 된다. 이게 야차 클럽이 비록 격투기로 표방하지 않고 콘텐츠로 표방을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엮이는 건 격투기로 엮인다. 저는 그래서 저번에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접 와서 보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어떤 응급 차량이라든가 그 응급 처치라는 건 안 나와요. 왜냐면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네. 컨셉 네. 그 자체가 정말 뭔가 아, 진짜. 야성의 느낌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후속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상에. 근데 실제로 보면요, 그건 엄청 그 앰뷸런스나 이렇게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그래서 한번 네.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저도 불안한 거는 바닥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바닥. 지속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닥하고 시설물, 응급처치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네. 앰뷸런스도 봤어요. 그때 네. 그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 한 편에 앰뷸런스가 있었고. 음. 근데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는 건 순식간이고 구조물에 부딪혀서 몸이 다치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그 가면 쓴 분들이 옆에 있어서 그걸 막는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 박자 늦어요. 무에타이 심판들도 진짜 대단하신 분들 박수 쳐주는 게 뭐냐면 선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건데, 그런 심판들이 생각만큼 적어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머리 한번 부딪히고 나서 한 번 더 튕길 때 이렇게 딱 잡아주는 정도가 고작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부분들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날 것에 대한, 그리고 진짜 그 유병학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스트리트 파이트, 철권 같은 느낌의 그런 컨셉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안전은 해야 된다.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격투업계까지 불이 지펴지는 거고, 최근에 원주 로드FC에서 이거 뭐 좀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 그거는 네. 좀 뒤에서 어차피 얘기할 거라. 아,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 시의원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뒤에서 얘기하시죠. 시의원 얘기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아직까지도 종합격투기의 위치는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꼰대라서 계속 조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저번에 저랑 이제 붙었던 건 그거였어요. 그게 너무 활성화되면 MMA가 몰락할 수 있다, 시장이 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아, 이 얘기였는데 그런데 그거에서는 좀 저랑 그게 그때 나왔는데 그거가 사람들이 좀 재밌어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미처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격투기 대회사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네. 저도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런 대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격투기 대회사들도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무언가를 이쪽 사람들을, 그리고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대회사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야차 클럽을 취재할 생각은 있으세요? 그건 좀 아니요. 어렵나요? 아니요. 네. 저는 블랙컴뱃을 지금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 블랙컴뱃을 취재하기 전에 제가 그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저는 좀 헷갈렸어요. 대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대회냐 아니냐, 그냥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대회라고 인정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대회사의 입장으로서 제가 취재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변화되는 게 보였고, 대회사로서의 면모를 점점 뭐 따로 찍는 컨텐츠를 제외하고요, 그거는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블랙컴뱃은 대회사로 인정하고 취재를 하는데, 야차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콘텐츠 같아요. 유튜브 콘텐츠, 격투 콘텐츠. 알겠습니다.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건 변할 수 있다.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일단 시시비비를 나누기 전에 한 주간 굉장히 큰 이슈였다. 왜냐하면 그 야차 클럽이 인스타에 남긴 걸요, 제 지인들이 저한테 캡처본을 많이 보내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병화가 딱 봤는데 이거 터지게 터졌다. 네. 왜냐하면 이 야차 클럽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안전을 얘기하신 건데, 야차 클럽이 생각하는 거는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정성호 편집장님이. 왜냐, 주작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이 야차 클럽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쨌건 그건 잘 마무리됐고 당연히 안전을 얘기하셨고, 그분도 그 대표님도 잘 얘기해서 끝난 건데, 약간 그런 심기를 건드렸다, 확실히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로모터 입장에서 야차가 딱 그게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유병학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봐, 유병학 기자도. 교독 기자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같이 반응을 좀 해줘서 이걸 좋겠다.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었거든요. 저는 제 느낌이 솔직히 뭐 이걸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어, 정석 기자도. 근데 저는 이 정도의 그런 공격도 그냥 티키타카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웃레이지를 좀 더 키우고, 난 그렇다 사실 맞죠.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
있었어. 솔직히 거기에 진짜 대해서- 뱀 같은 생각인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할 말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대표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니면은 거기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해볼까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러면은 이미 음. 다 걸리죠. 이게 약간 그 감정과 이런 게 잘 섞이면서 제가 유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미 너무 많이 갔더라고. 그러니까 이 프로모터님이 얘기하시는 건 네. 뭐냐면 너무 그냥 끝났단 얘기예요. 바로 그 대립이 끝냈어. 지금 합의가 돼서 끝났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길게 계속 뭐 안 끝나는 해결책이 없었어야 쭉 가야 아웃레이지로 올라가는데 제가 왜 딱 끊겼죠. 그러냐면 그 얘기 없었으면은 좀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했던 방식으로 계속 뭘 좀 약간 뭐 협박하듯이 괴롭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협박으로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네,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 이거 이렇게 좀 치고 받을 수 있겠구나. 정성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좀 라이브 말고 정리해가지고 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영상을 올리고 그럼 야차하고 그걸 보고 또 영상을 올리고 그런 방식을 원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싸우라는 얘기죠. 아니 계속 싸우니까 서로 토론을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보여주는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선례들이 있잖아요. 옛날 정무마 검정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네. 원치 않는 답변이 오더라도 길게 가야 아웃레이지가 살아요. 사실 보세요. 아웃레이지의 탄생 제가 누누이 누차 강조드리지만 정성호 편집장님과 검정에 대한 어떤 감정인데 그치, 그게 그렇지. 길게 갔어요. 그치. 그게 만약에 바로 그 다음 날 만약에 검정이 라이브에서 그 뭐 방 선수는 내가 잘못한 거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다음 에피소드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검정이 길게 가졌어요. 상당히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저희 조회수 얼마나 올랐습니까? 프로모터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길게 가졌으면 좋았는데. 한 2주 정도는 그쵸, 끌어줘야 그쵸. 요거 한 편짜리도 야차클럽에 그쵸, 한 그쵸, 편 하고. 그게 예. 그것도 내가 볼 땐 그거 같아. 체력이 있고 악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이거 여기까지 네, 합시다. 네, 네. 넘어가고요. 난 안전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네, 로드 FC 064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결과를 쭉 말씀드리면 벤텀급에서 살아남은 토너먼트 생존자 우리나라 선수는 김수철이 유일합니다. 와우. 문재훈, 양지용, 박형근은 모두 탈락을 했어요. 문재훈은 하라구치 아키라의 레슬링 싸움 밀려가지고 판정 패했고요. 양지용은 라자발 셰이둘라예프. 타격은 양지용이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레슬링하고 그라운드 내려갔을 때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1라운드 RNC로 패배를 했습니다. 박형근 선수는 잘 풀어나갔어요. 꽤나. 근데 브루노 아제베도한테 그라운드에 끌려가고서 초크에 걸려서 패배를 했습니다. 라이트급은 이중 국적자죠. 난딘 에르덴만 살아남았어요. 한국인 오카가 네, 살아남았어요. 한국인 오카만 살아남고 한상권, 박혜진, 윤태영 선수가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벤텀급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네. 이거는 예상됐던 반가요? 예상대로 흘러갔다고 보십니까? 양지용 선수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양지용 선수가 뭔가 일을 낼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그라운드에서 좀 밀리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양지용 선수가 아쉽고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역시나 웰컴 투 더 정글 김수철 선수의 또 1분 안에 초단기 승리. 전 이게 또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 않나. 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린 너무 김수철이 1라운드 1분 안에 끝냈다는 거를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도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김수철 선수 굉장히 대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렉세이 인덴코라니 러시아 선수가 주먹이 2배였대요. 이렇게 대봐요. 이렇게 주먹 크기가 기자회견 2배가 때. 났대요. 이만하도. 그래서 타격으로 가면 진짜 밀릴 수 있겠다. 한 대만 좀 띵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예 그라운드 게임을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고 나왔고 그 전략대로 정말 잘 끌고 가서 순간적으로 딱 길로틴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씩 만들어서 딱 정확하게 채우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이제 맷집이 없으면 그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큰 선수를 빰 클린치 하려고 잡아가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앤더스 실버가 한 이유는 미들급에서 자기가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가는 거고 존 존스 같은 경우도. 근데 김수철 선수는 더 작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자체가. 문재훈 좀 아쉽지 않나요? 문재훈?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문재현 선수 고질병인데 옛날부터 레슬러를 만나면 좀 자주 넘어가요.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도 꼭 넘어가요. 근데 이 선수가 옛날부터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레슬링에 대한 레슬러 뭐 유수영 선수를 떠나서 엄청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 오래 엄청난 베테랑인데 근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게 쉽게 넘어가나.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문재훈 선수의 스타일이 하라구치한테 완전히 읽힌 거죠. 그쵸, 왜냐하면 문재훈 선수가 레슬러들하고 이제 원거리 싸움
싸움을 예. 하거든요. 예, 예. 근거리에서는 아무래도 거리가 짧아지니까 테이크다운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니까 예. 원거리에서 킥을 빵빵 때리는데 처음에는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킥캐치가 근데 안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타이밍을 읽어. 그러면서 킥캐치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훈 네. 선수가 MMA성 태권도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뭐냐면 스텝이 붕붕 안 뜨잖아요. 왜냐 그럼 태클 치면 넘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딱 붙어서 짧게 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치고 빠지려는데 말씀하신 대로 라운드가 흐를수록 속도가 더뎌지고 패턴이 읽히고 1라운드 끝나면 세컨이 또 얘기를 해주니까 그 후로 약간 이제 페이스가 말리지 않았나. 날리죠. 예,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테이크다운의 허점을 노출한 스트라이커들이 가지는 한계인데 한 번 넘어가면 잘 못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면 체력이 쭉 빠지고 그치. 두려움이 생겨요 타격에. 일어나더라도 네. 쭉쭉 빠져요. 그게 대표적으로 앤서니 패티스가 과거에 그런 좀 고질병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망가진 거야. 그쵸. 게임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지. 그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게다가 일본 선수들이 뭐 뒤에 나온 일본 선수들까지도 다 지금 레슬링에 좀 강하고 그래플링에 강한 선수들이라서 게다가 또 이제 문재훈 선수가 좀 얘기하기 좀 그렇죠. 나이도 좀 있잖아요. 네. 예전 같은 현역 체력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플링에 의한 체력 떨어짐, 체력 소모 그게 더 심하지 않았을까. 번외로 문재훈 양지용 경기가 거의 확정시 됐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번외로 아 확정시 됐어요?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죠 뭐 영상. 은퇴전으로 분위기가? 해서 아니 문재훈 선수가 직접 밝혔어요. 아 그래요? 예. 은퇴전으로 해서 근데 이거는 안양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한 거고. 본인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아니 박형근 선수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상대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정문홍 회장의 계좌를 까봐야 된다. 야, 문재훈 선수한테. 왜 상대 아니, 양종이 그러니까- 너무 세다? 아니. 약하다고? 문재훈 선수의 상대가 맨 처음에는 좀 약체로 평가를 받아서 문재훈 선수가 그러니까 안양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거 결제하지 오케이, 않았느냐.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다음 경기 안양이니까 뭐 회장님 계좌에 뭐 들어가셨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형근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거론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 경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거론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정성욱 기자가 박형근을 애정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한번 거론을 해준 연예인 거다. 돼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아니 거론한 그러니까 거죠. 좀 이따 박형근 선수 때 얘기하죠. 예. 아니 박형근 다 선수 했어요.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할 거- 안 하려고 마지막- 하는데 거론하셔서 하려면 이제, 지금 해요. 아, 또 그래요? 뭐 있어요? 그래서 뭐 박형근 어. 선수가 이제 로드 FC도 약간 그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실상 기자회견이 아니라 뭐 로드 FC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블랙 컴뱃의 방식을 따라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네. 표현인데요. 제가 아니 봤을 때. 왜냐면은 블랙 컴뱃 영상에서 보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진행자가 있고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뭐 기자들이 많이 못 갔고 그 당시 뭐 이제 원주니까 좀 힘들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서로 이제 뭐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선수들끼리 미리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런 형식에서 박형근 선수가 이제 좀 많이 좀 활약을 했고 사회자의 느낌으로. 아니요 참가자였어요. 사회자는 권하솔, 야쿠자, 김재훈 선수 둘이 이제 지금 약간 사회자였고 박형근 선수 갑자기 막 권하솔 선수한테 차 빼라고 그러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이끌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는 잘 띄웠지만은 경기는 못 띄웠다. 경기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왜냐면 브루노 아제베도 선수가 다리가 다쳤어요. 나중에 계속 끝나고도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절뚝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거의 이긴 건데 사실상 뭐 그래플링에서 밀린 거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쉽긴 하겠지만. 박형근 선수를 되게 애정하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악플이 인정이에요, 바로. 그래서 악플이 많이 달리나 봐요. 예.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느꼈어요. 사석에서도 네. 박형근 선수 얘기할 때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선수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대로인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박형근 선수가 예전보다는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악플도 많이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잖아요. 그런 관심을 받고 뭐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티튜드 그건 똑같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부분 박형근 선수가 아마 편집 잘라서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지 않을까. 정성호 편집장이 태그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레. 그럼 이것만 이제 벤탐급에서 정리를 할게요. 결승전에 누구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김수철 선수하고 라자발이죠. 라자말이지. 라자발 네. 말도 안 돼 갑자기 아키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말도 안 됩니까? 아니 올라갈 수 있는. 뭐 모르니까 또. 예. 그러니까 라자발 셰이둘라이프하고 하라구치 아키라 경기 승자를 하라구치 아키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석 아 기자는? 그냥 농담이고요. 예, 라자발입니다.
라자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네. 보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에 또 돌아오게 되면은 뭐 또 얘기할 수 저 아웃레이지 있으니까요. 오늘 19가 아니라 네. 019 아닙니까? 아니 그 모르는 겁니다. 저희도 019로 가시죠. 라이트급으로 넘어가시죠. 예, 예. 예, 라이트급. 라이트급. 일단 윤태영 네.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프로모터님께서 항상 저희 아웃레이지 할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력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저희가 항상 많은 좀 기대 반, 좀 어떤 걱정 반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좀 나오지 않았나. 사실 감량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감량 핑계는 안 됐어요. 윤태영 선수도 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컨디션 너무 좋았다. 그냥 실력으로 졌다. 그럼에도 저는 감량 폭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결국은 큰 걸 너무 많이 허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속도를 못 맞춘 거예요. 미들급에서 하던 속도가 라이트급에서 속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상대가. 근데 펀치도 세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대처를 많이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좀 동감하는 게요. 백스테이지에서의 의견들이 너무 많이들 감량이 너무 셌다. 감량을 너무 많이 했고 감량을 많이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맷집이 약해진다. 맞습니다. 그건. 네. 내구성이 원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감량을 하면 그러니까 윤태영 선수를 보면 다음 날에 봐도 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윤태영 선수에 맞는 체급에서 경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겠다. 이번에 진 게 사실상 본인 체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 윤태영 선수를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좀. 반대되는 사람이 박혜진인데 상대가 70 라이트급 선수였단 말이에요. 네. 데바나 슈타로.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없었다고 보는데 데바나 슈타로가 상위에서 딱 잡아놓고 힘으로 그렇죠. 힘과 기술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고정시켜놓고 가니까 박혜진 선수가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이번 토너먼트에서 아쉬운 게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박혜진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술적으로 빠당빠당했어도 근력에서 밀리니까 상위 포지션을 계속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분명히 경기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원래 라이트급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사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근력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다. 네. 두께차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그래서 뛸때 박혜진 보니까. 선수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음. 라이트급보다는 패더가 없어지면 벤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벤텀은 무리됐어. 윤태영 선수 미들급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리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결과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래플러고 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력에서 이점을 보이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이 두 선수가 지면서 좀 맥이 빠졌어요. 예. 이 경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한상권 대 그러니까. 렉스터 바디? 이거는 한상훈 선수가 울었어요. 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맥스터 바디가 한 대 맞고 그랬을 거예요. 아싸. 거기 이제 통역해 주신 분은 뭐 토를 했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아이, 내가 봐도 그냥 얘는 땡 잡았다 싶어서 다들 그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보이는데 애가 저렇게 몸 좋은 애가 그거 이렇게 니킥 하나 맞았다고 그래서 뭐 머리가 돌아가고 뭐 경기를 못 한다? 그냥 저 뭐 뇌피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거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한상권 선수 경기를 잘했지만 이거는 명백히 잘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룰 원인 예. 제공자예요. 그러니까요. 예. 원인 제공자고 맥스터 바디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스마트한 거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머리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대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런 선수를 다시 한번 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근데 토너먼트니까. 아니니까 올라가는데 어. 앞으로 선수 커리어가 잘 풀릴까? 그것까지는 나는 뭐 모르겠고요. 아니니까 좀 예. 별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감정적으로 보기 싫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다. 얘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또 안 일어나게 그 원인을 안 제공해야지. 그러니까 원인을 안 제공하는 게 어. 중요하기도 한데 네. MMA가 뭐 마음대로 됩니까? 하다 보면은 기원빈 선수도 뭐 생각해 보면 네. 자기가 진짜 치고 싶어서 쳤겠어요. 그 선수 그렇게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한상권 선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손 단 게 안 보여서 이렇게 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근데 그 토너먼트 스토리상 맥스터 바디 같은 얍세비가 한 명 있는 것도 나쁘진 근데 않잖아요. 셉셉이 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얍셉이 너무 싫어요. 일단은 저는 한상원 선수는 차세대 로드 FC 대형 스타가 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고요. 확실히 잘하더라고. 스타성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친한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맥스더 바디가 경기 끝나고 데미지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다들 아십니까? 모르죠. 그거는 진짜 그 미루어진. 근데 저희가 이야기지. 지금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 거예요. 그 선수에 대해서. 저희 아니고
저요. 아니 같이 아니 이게 도덕적으로 배워서 스마트하다는 거는 그 안에 어. 뉘앙스는 좀 어. 이용을 했다고 느끼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아니 근데 이용을 했다고 했는 아니 왜냐면은 제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아, 그쵸. 맥스바디 아니 제가 바로 사진 뒤에 사진 찍었어요. 찍었어요. 한상권이 경기 승부가 다 판정이 났어. 예, 5분 예. 기다렸는데 못 한다고 해. 한상권이 좀 해달라고 막 하다가 울어. 예. 그때 맥스바디 일어납니다. 살짝 일어나요. 아니 끝나자마자 일어나. 예. 그러니까 일어난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분위기가 또 이상하니까 다시 앉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어떤 걸 보고 본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좀 의심을 그래서 맞아야 돼. 그래서 기자의 지적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는 거니까 직접 보셨으니까 얘기를 하신 건데 왜냐면 제가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홍성찬이랑 사토 선수가 붙었었잖아요. 로블로 때. 네네. 제가 대기실을 바로 갔습니다. 괜찮던데요.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럼 아무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좋은 저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지난 얘기인데 잠깐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나빴던 게 뭐냐면 홍성찬이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망가뜨렸어요. 홍성찬이 그러고서 경기 선수를 그만뒀어요. 네, 나는 이것도 똑같지만 네. 원인 제공을 홍성찬이 했잖아요. 네. 두 번 깠어요, 제 기억에. 네. 맞아요. 두 번 깠어요. 네. 첫 번에 어떻게든 어거지로 했는데 네. 두 번째 가니까 이거는 얼마나 괜찮은지 아픈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우리의 그 프린세스 메이커 명현만 선수의 네. 아우르 꺼러 그 정도면은 제가 아이고 이거는 한국 기자들도 좀 아우르 꺼러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로블로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굉장히 아플 거고 그 두 번 맞은 건 그 타격이 두 번째 게 강해 보이지 않더 그래도 쓸려도 아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친한에 대한 입장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만약에 친한이거든요. 사토 선수가 두 번 쳐서 홍성선 선수가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째야지. 쨌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그것도 그러면 뉘앙스가 안 좋고. 이제 제가 또 그 노발대발하겠죠. 저희 씨 저 말도 안 되게 저 저는 그러니까 친한 이거는 저는 친한 한상권 맞습니다. 선수는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걸 그럼요. 보여줬고 아우 너무 좋아요. 이번에 한 번의 실수가 또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맥스터 바디는 룰을 잘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거는 저도 인정.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예. 괜찮을까요, 유명 기자? 아니 이건 뭐 친한파. 인정 친한파, 뭐 그런 친한파.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맥스더 바디를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다음 경기를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볼 겁니다. 그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런 역할로 본인 멋있는 뭐 선역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한국 쪽에서 제가 프로모터라면 정문호 회장의 입장이라면 그냥 여기 얘는 그냥 악역으로 다 꽂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뭐 프로모터 준비하세요? 오늘 프로모터 입장을 평소보다 많이 얘기하실 텐데. 이제부터 별명을 이 프로모터로 합시다. 아니 이 시즌 1이 프로모터. 끝나면 그 사이에 프로 뭐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저 다 준비하고 예, 있다. 예. 보고 있는 게 있죠. 란디네르덴 마지막 한번 정리해 아. 주시죠. 란디네르덴 대 필리페 제주스 경기였는데 파운딩으로 끝냈어요. 파운딩. 아니 난디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기자회견 때나 경기 당일에도 긴장을 안 해요. 저한테 막 장난쳤어요. 막 난딘 선수 그랬더니 저한테 막 이러더라고요. 경례해요 막 이러면서. 경례하고 막 이렇게 옷 갈아입는데 제가 막 이렇게 난딘 선수 사진 한 장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옷 막 이렇게 가리는 막 이런 포즈하고 막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그 여유에서 나오는 경기 결과였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자기 프로모션을 잘하는 것 같은데 박혜진의 원수를 갚겠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팀 시드로서 박혜진의 원수로 갚겠다. 그럼 이번에 란딘 에르덴하고 데바나 슈타로가 준결승전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결승전은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난딘. 근데 데바나 슈타로가 올라가면 재앙이긴 한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지 왜? 네 대바나는 전 데바나 vs 아르투르 봅니다. 아르투르 솔로 결승을. BF. 저는 난딘하고 아르투르하고 이거 제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 왜냐면 둘 다 좀 빠따 세지 않나요? 그렇죠. 네, 둘 다 빠따가 세. 그런 성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결승전에 재밌게 나오려면 란딘 대 오카 대 아르투르 솔로 BF가 하는 게 좋죠. 근데 뭐 이번 토너먼트는 그런 그림으로 이루어진 게 단 한 거다. 한 것도 김수철 없었죠. 경기 한 경기 있죠. 1분 안에. 예상대로 간 게 없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은 데바나 슈타로 쉽지 않다. 스타일이 꼬장꼬장해서. 분명히 뭐 이제 흥행에 대해서 이 프로모터님께서 물어보시겠지만은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바로 넘어가시죠. 흥행. 흥행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 건지. 당연히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왜냐? 전 항상 그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격투기 토너먼트를 굉장히 안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너먼트 승자가 누구랑 붙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런 토너먼트 만들 이유는 뭡니까? 한국인 vs 외국인. 한국인들이 올라가기 하기 위한 토너먼트 대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의 다 졌기 때문에 흥이 됐다고 볼 수, 성공적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한 논리예요. 만약에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면 흥행적으로 성공을 한 것인가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로드티 UFC 같은 경우가 지금 파이널을 중국에서 할지 안 할지도 정하는 게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미 4강을 가기 전부터 이렇게 수두룩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인 흥행 어떤 걸 떠나서 앞으로 대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흥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격투 팬들이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약간 의외로 사람들이 재밌었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흥행은 없었는데 의의를 두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발표가 많이 났고 특히 이제 원주 치약체육관을 MMA 체육관으로 MMA 전용 체육관으로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MMA 예산이 강원도랑 원주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앞으로 문제만 없다면 원주시에서 이런 대회가 계속 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게 나중에는 좀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기틀이 마련됐다. 저는 그 정도로 좀 의의를 갖고 싶어요. 프로모터 입장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프로모터야. 강원도 원주 MMA 경기장 최초의 벤턴급 토너먼트 결승 대진 김수철 vs 문재훈 결승 대진 알렉세이 인덴코 vs 브루노 아제베드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죠. 끝난 겁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끼리 붙으면은 저도 좀 그건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붙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인이 결승에 그래도 진출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니다. 아 그렇죠. 김수철 선수는 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도 프로모터 입장에서 보면 무슨 나 프로모터. 일단 원주 MMA 뭐 전용 체육관 이거 일단 차치하고 왜냐면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렇지, 방향성에서는 좋은 건데 이번 대회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는 줄 수 없다. 왜냐면 아니 흥행이란 말이죠 사전입니다. 프로모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 대회에 프로모션이 그렇게 잘 됐느냐 그건 맞죠. 물음표라는 거죠. 많이 사람들이 되게 관심 갖고 이렇게 보진 않았던 거죠. 예전에 명현만 황인수로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로드가 프로모션을 따로 안 해도 워낙 키워드들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됐던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가 2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한 반 정도 봐야죠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선수는 우리가 원하던 정도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한국 선수 별로 없어. 그래도 이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돼. 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맥스터 바디 난 그런 의미에서 악역을 하든 뭐 하든 얍세비로 가든 그걸 계속 노출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끌고 가야 이 토너먼트가 그나마 그 흥행성에서 조금은 만회가 가능한 거지. 이대로 그냥 냅두잖아요. 그러면 진짜 별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솔직히 이 나오는 해외 선수들에 대한 뭔가 그런 프로모션이 안 돼서 제대로 좀 정보도 없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그런 좀 프로모션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외국 선수 프라이드에서 데리고 온 다음에 북방의 살인자 누구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드를 막 키웠잖아요. 막 그래서 얘 그런 애야? 막 그런 식으로 막 하지만 그런 애를 사쿠라바가 이겨. 사쿠라바 만세.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프로모션을 할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스터바디의 악역 연기, 러시아 군단, 뭐 일본 그래플링 군단의 대약진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막 그런 걸 갖다 이제 논점을 계속 주면서 뭔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토너먼트는 정리를 해보고요. 네. MMA 전용 체육관 건립 네. 이거 나름대로 큰 이슈인데 엄청나죠. 이거. 그러니까 아까는 정석 기자가 그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대편에 있는 TFC 사실상 TFC인 유병학 기자의 느낌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문홍 대표 시절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공들이는 거예요. 항상 원주를 대한민국 MMA 도시로 만들겠다. 이 플랜카드, 이 플랜으로 항상 밀고 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엔 될 것 같았어요. 챔피언십 때랑 같이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될 거여서 빠르게 올라가겠다. 근데 잠깐 주춤하던 시기가 또 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주춤이라기보다 그러면서 샤오미를 하면서 중국으로 또 뻗어나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MMA 도시를 원주로 만들겠다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는 다시 돌고 돌아 원주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서 첫 단추, 첫 포부
첫 포문을 MMA 전용 체육관 건립. 엄청난 거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날 발표됐던 거는 원주의 치약체육관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예전엔 농구 농구, 체육관하고 막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낙후됐거든. 그래서 안쪽을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MMA 어떤 경기장으로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최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세계 최초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가 아니라 100%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가 아니고 고라쿠엔만 해도 격투기 전용 체육관 아닌가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희 네. 학교 운동장이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기 인정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가 좀 무리한 거라는 거지. 팩트로 많이 나와. 아니 UFC 에이펙스만 봐도 아 그러네. 에이펙스가 아니 그냥 전용 전용 경기장이에요. 그냥 네, 그러네, 뭐 딴 거 그러네. 씁니까 그거? 그러네. 몰라 뭐 파워슬랩이나 한 번씩 하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랬고 그러나 이번 이런 어떤 결정들은 시와 함께 더불어서 로드 FC가 뻗어나가는 아마 계기가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최근에 그 원주 시의원들에 대해서 더 로드 FC 선수들이나 정문호 회장이나 더 발끈한 거예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시의원들이 그걸 죄를 뿌린 거죠, 그죠? 아니 시 예산을 왜 이런 데 쓰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쵸, 했던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어이가 없어요.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그런 데서 이제 꼬집는 거잖아요. 그게 그 회의라는 게 맥락도 없고 전혀 공부도 안 돼 있고 전혀 이유도 없는 걸로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을 괴롭히더라고요. 말로. 그 남자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여자 의원은 뭐 따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남자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이유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봤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주식회사에다 돈을 주냐. 첫 번째 주식회사에다 돈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동부 프로미 농구단에다가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동부 프로미 농구단도 주식회사잖아요. 거기에 주는 건 되고 MMA 회사에 주는 거 안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회사 로드 FC에다 주는 게 아니라 WFSO 세계 뭐 격투기 협회 거기다가 지원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로드 FC에서 광고를 땡겨와서 그걸 같이 쓰는 거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꼬집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말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 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맞는 걸로 얘기해야지. 그게 뭐 이종 격투기라서 안 되고 텔레비에 나와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전통무예. 저는 전통무예도 웃깁니다. 무에타이하고요. 주짓수가 전통무예래요. 이 의원은. 무에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단순히 자기가 생각한 예산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엮어서 잘 되려고 하는 무슨 사업을 망가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학 기자는 일단은 MMA라는 거는 모든 담장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예요. 사실 종합격투기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원로들이 많아요. 원로들은 어떻게 보냐면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적인 스포츠냐? 그리고 이거 주기적으로 할 수 있냐? 리그제로. 그리고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연맹이나 협회가 있냐? 이 세 개만 걸고 늘어져도요. 사실은 들어가긴 힘들어요. 저 역시 격투기를 좋아하고 격투기 종사자이면서 당연히 하면 좋은 건데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사실은 종합격투기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발언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끝난 거고. 근데 이제 이걸 MMA 전용 경기장에서 후원금을 받는 건 다른 논점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세 가지를 이미 격투기가 뛰어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요. 네. 협회 연맹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대한종합격투기 협회가 있고요. 대한종합격투기 협회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GAMMA라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고 IMAF인가? 그 아무튼 그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려고 물밑 작업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GAMMA라는 단체와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곳이 대한종합격투기 연맹이고요. 정문홍 회장의 세계 종합격투기 협회 연맹 거기가 대한종합격투기 협회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합치고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듣고 있어서 체육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협회 연맹 그건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로드 FC만 해도 조그마한 그 협회 아마추어 대회 선수들을 여는 그런 대회를 원주에서 꾸준히 대회를 열어왔잖아요. 무슨 뭐 페스티벌이다 뭐다 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도 했었고 원주에서도 했었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원로를 얘기하셨는데 원주 쪽에다가 물어봤어요. 원주 쪽 시의원이나 그런 쪽에 현황이 어떠냐. 다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원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약간 실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면 잘 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박을 하고 문제를 삼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저는 이거 좀 약간 그 태클인데 네. 물론 그 시의원들이 잘한 건 없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진영 논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저는 그렇게 봐요. 원주시장이 국민의힘 쪽이고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건 팩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막 쓰이는 거에 대한 좀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좀 했는데 논리가 맞지 않았다는 건데 첫 번째로 나는 이분들이 뭐 논리가 전혀 안 맞았다고는 봐. 두 번째 저는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고 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야. 막 예를 들면 뭐 찾아가고 막 이런 거. 두 명이 잘못했어요. 아니 MMA가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그거를 더 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반응하는 파이터들이나 방식이 나쁘게 얘기하면 공격적이고 너 니네 쪽 좀 당해봐 이거야. 나 그게 좀 더 이상한 거 같아요.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 더 모르잖아. 오케이?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원들은 공부를 더 해야죠. 근데 시의원들의 시선처럼 이 MMA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맞잖아요.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논리를 마련해가지고 보도자를 뿌리던가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식들이요. 너희들은 공부도 안 하고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네. 니네가 이러면서 무슨 시원이야라고 둘을 너무 압박을 해.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정도의 시선이 있을 수 있는 대중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 계기로.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전에 당신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게 뭐냐면 전문 기자들도 있고 그 주위에 기자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왜 자기네가 지레짐작으로 얘기했냐 이거예요. 저는 문제를 삼은 게 그거고 단순히 공부를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격투기 하는 분들이 좀 과격하게 SNS에 글을 쓰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감정이고 원래 정치인들은 그런 개인 감정을 들으라고 자기네들이 국가에다 녹을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둘을 공격해. 거기까지는 제가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둘 공격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얘네들이라고 미안합니다. 시의원들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 거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요. 거지. 저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 두 번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김혁성 의원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 부분을 몰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까지만 했어도 더 이상 반응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잘못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논리적으로 펼치면 되는데 니네들이 공부를 안 했고 잘못했어 에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이러는 거야. 약간 니네 공부 안 하고 함부로 떠들지 마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 보세요. 그러면 로드 FC 쪽에서도 영상이 악의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은요 뭐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해주고 자기가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시에 있는 문제. 그럼 자기가 그걸 문제를 삼았다고 하면은 자기가 원래 공부를 해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너 공부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의견을 또 내놔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치인은 입을 다물면 안 돼요. 그거는 무능력한 정치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피드백을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왜냐하면 원주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원주에서 일하는 원주 회사인 로드FC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모든 걸 자료를 안 줘도 자기가 공부를 했어야죠. 아니면 로드FC한테 그러면 제가 뭘 몰랐는지 제가 찾아오든가 왜냐면 민원인이잖아요. 로드FC도 민원인이에요. 원주 사람이고. 그러면 제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일절 연락도 없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갑자기 사과문이라고 해서 딱 내놨는데 내가 이 발언한 건 미안한데 니네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 하고 한 게 그것조차도 틀렸어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욕을 철저하게 먹어야 되고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나는 그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로드 FC 입장에서 로드 FC 입장에서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이 로드 FC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 사실 뭐 우리가 원주 시정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게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의 시선이 나는 이 시의원들의 시선과 대중들의 시선이 전체 대중이 아니더라도 몇몇은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는 건데 격투기는 사실 누군가를 제압을 하거나 내 몸을 지키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기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기술만 알려주면 얘네가 그 기술을 나쁜 데도 쓸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육관이라는 데가 운동을 가르친다는 곳이 대부분은 그 기술을 알려주면서 기술을 올바르게 쓰는 데 것까지 알려주는 거잖아. 그런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니, 설득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니네가 하는 그 논리는 뭐냐면 우리를 기술만 알려주는 무슨 학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 플러스 인성, 그다음에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겸손을 가르치면서 너보다 항상 센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데 너무 이 둘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마치 시의원들이 이 MMA 가지고 니네 모르면 얘기하지 마. 어디 이 느낌이 드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좀 이질감이 들고 더 이거를 내가 아까도 좀 과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폭력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 FC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격투기 얘기하면 로드 FC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태권도도 격투기잖아요. 네. 그래서 태권도 보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애기들이 때리는 기술 배운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태권도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서 아쉬운 예의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 강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아쉬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 FC 쪽에서도 종합격투기는 태권도처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무조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의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 이거는 같이 수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맞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면 더 공부해서 제대로 된 말을 내놔야 돼요. 정치를 왜 해요? 왜 나랏밥 얻어 먹으면서 왜 그따위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제가 몰라서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그런 네, 정의나 이런 것들은 뭐 저도 한번 들어. 입을 막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입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곧 죽어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네들은 마음 먹으면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어디에도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선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얘네 취재하기 싫으면 취재 안 하는데 정치인들은 좋은 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철저히 반성하셔서 철저히 공부하셔서 입장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것도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저께 회의록을 다 받고 회의록을 보면서 당신들이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그 남자 시의원 한 분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분이 주장을 하시길래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끝까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진짜 더 할 말 없죠?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교덕 기자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셔서 좀 다르게 시각을 보게 되네요 확실히.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들을 너무 싸집은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다가가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확실히 폭력적으로 다가갔다. 왜냐하면 그 정문홍 대표 가오영 라이프에서 그 문신을 그냥 그대로 내놓고 가가지고 그 앞에 사는 그런 모습들은 그걸 시의원한테 정확히 얘기하기보다는 조회수를 위해 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폭력적인 건데 전 폭력적으로 처음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좀 그런 감이 없지 않다. 그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기사로 이걸 쓰는 게 또 과정이 필요한 거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이부망천이라고 한 발언한 의원이 있었어요.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그래서 이 인천, 부천 사람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대처가 인천, 부천 시원들의 대처가 격투기 업계 요 사람들의 대처와 어떤 게 다른가, 어떤 게 같고 이거만 보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대처하는 자세들이. 저는 이 사건을 잘 모르는데 역시 부천인이라 뭔가 더 강하게 그쵸. 뭔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격투기 원주에서 했으니까 원주 사람 들고 있는 것처럼 저도 부천 딱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계속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MMA가 왜 스포츠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득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로드 FC 065 안양 대회가 8월 26일에 열리거든요. 이날이 UFC 싱가포르 대회 정찬성과 맥살로웨이 경기 역사적인 경기와 겹칩니다.
제 휴가랑도 겹치는데 어디로 어디로 가십니까? 세 가지가 고민이에요. 아,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제 발언을 드리면 저는 표를 끊어놨어요. 그렇죠. 예약을 해놓으신 상태잖아요. 네, 물론 취소할 수도 있겠죠. 뭐 더 큰 뭔가 오면. 안양은 또 고향이시잖아요. 안양에서 제가 15년 정도를 살았는데 갑자기 안양시장님이 이효덕 기자 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스포티비 중계자는 상당히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진은 표를 끊어놨다. 표를 끊어놨다. 그럼 어차피 끝이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표를 취소를 하면은 지금 숙박은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안 붙어요. 예. 항공은 비행기가, 이제 수수료가 그렇죠. 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박했을 경우에 더 수수료 많이 그렇죠. 되잖아요. 갈수록 당연히. 결정을 그래서 빨리 내리면 좋은데 고민이다라는 거고요. 정성 기자는 그래서 제가 표를 안 끊어놨습니다. 아이고 뻥이고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망설이다 보면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지 않을까. 그냥 안양포르라고 생각하죠. 뭐 저희는. 안양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문홍 회장이 뭐 통화를 했어요. 그 경기 바로 다 끝나고 나서 단독 카톡을 통화? 제가 보냈죠. 카톡을 너무 좀 의미 있는 대회였다. 네. 이런 식으로 즐겁게 잘 봤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인사 문자를 드렸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또르르르르르. 그러더니 아니 이거 비꼬는 거냐고. 아니 농담이죠 이제. 뭐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제 비꼬는 거냐고 막 이제 하더니 그거 아니고 진짜 이런 시기에 한 번은 왔어야 된다. 왜냐면 내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한번 좀 쇼크를 줄 필요가 있고 로드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빌드업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8월 26일 날 날짜 겹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대관이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ODFC가 이번처럼 12시나 1시 시작을 해서 오후에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UFC로 넘어가면 올데이 MMA 아니겠어요? 약간 코리안 MMA 데이처럼 물론 방송사도 다르고 대회사도 다르지만 저는 그 앵글로 홍보를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낮에는 그러니까 국가대표 둘이 나가는데 낮에는 로드 FC에서 김수철이 나가고 국내를 대표하는 한 명은 또 싱가포르 UFC에서 정찬성이 나가고 이 그림으로 이제 나는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것도 생각이 이 프로모터님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네. 정 회장님은 그렇게 안 가시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한 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찬원 선수 경기가 몇 시 예정이죠? 메인 카드가 밤 9시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계속 11시 정도 진짜 풀로 보는 거네. 그러니까 어차피 겹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쵸. 풀로 보는 거예요. 풀로. 네. 짧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찬성 대 맥살로의 싱가포르 대회에서 메인 이벤트로 열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점을 우리 유병학 기자한테만 물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네. 저도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정말 명분이 있는 매치업인가? 당연히- 왜 이런 경기가 잡혔을까? 당연히 명분이 없는 매치고요. 전적이나 최근 성적을 보더라도 명분이 없는데 맥스 할로웨이가 명분을 만들어줬죠. 없는 명분을 자기가 동시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랭커 중에 사람이 붙은 사람이 안 붙은 사람이 코리안 조미밖에 없다. 네. 이런 명분을 만들어준 거지 명분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왜 이런 경기가 잡혔을까? 그럼 말 그대로 데이나 화이트가 코리안 좀비의 경기를 좋아하고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당연히 잡아준 거죠. 네.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로웨이가 하고 싶대잖아. 할로웨이가. 그쵸. 할로웨이가 다른 애도 아니고 할로웨이다 임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할로웨이가 붙을 사람이 없어요. 그쵸. 다 붙었고 다 이겼고 질 사람은 졌고 이길 사람은 이겼기 때문에 진짜 정찬성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승부 예측. 예. 뭐 사실 승률은 할로웨이가 높아 보이잖아요. 지금 배당률도 그렇고. 그렇다면 정찬성이 할로웨이를 이길 수 있는 전략 혹은 경우의 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빠당빠당한 타격전으로는 답이 없다. 음. 왜냐하면 정찬성이 할로웨이보다 느리고 또 횟수도 적어요. 단타성이 많은데 할로웨이는 빠르게 계속 시도하는 타입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정찬성 선수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정찬성 선수는 사실 노릴 게 자주 하는 어퍼나 그 특유의 쓱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 방으로 하는데 물론 할로웨이가 TKO 당한 적도 뭐 맷집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몰아가야죠. 왜냐면 분명히 그래플링도 안 돼요. 사실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플링으로 가면 또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정찬성 선수도 결국 레슬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플링을 고집하다가 자기 체력이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타격전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타격전으로 가야 돼요. 그 약간 볼카노프스키랑 할 때랑은 다른 거지 개념이. 그때는 볼카노프스키랑 할 때 정찬성 선수는 사실 야금야금을 잠식해 갈라는 거였어요. 네. 하지만 케이지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걸 볼카노프스키가 전혀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플랜이 1분 만에 바로 깨져가지고 대처가 아예 못 되지만은 할로웨이는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눈만 좋으면 잘 보고 많이 맞더라도 하나 정확히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희박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포인트를 노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할로웨이가 한 대 맞았다고 그러기 상황으로 휘청휘청 거리는 선수도 아니고 하지만 그 길밖에 없다. 정찬성 선수가 이 매치업이 이 시기에 잡을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100%. 왜냐면 일을 너무 벌려는 게 많아 지금. 코리안 좀비 MMA 2호점 동탄 호텔 어디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뭐 더 좀비 파이트. 좀비 트리 외전 지금 뭐 외전. 발표하고 하잖아요. 물론 뭐 녹화를 다 이미 해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미 뭐 해놓은 게 많아. 신경 쓸 게 많아요. 난 그게 좀 불안 요소긴 해.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경기를 집중할 수 있을까?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물론 선수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이걸 다 챙기려고 한다면은 아마 무리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보이진 않는데 약간 쥐어 짜낸 거죠. 사실은 이게 이길 수 있는 그림이 안 자, 떠오르죠.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를 하시죠. 자, 예. 오늘도 경론을 펼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